야, 거지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냄새 나니까 썩 꺼져! 오만식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새벽 6시에 고요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점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58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일어나겠습니다. 강철수는 조용히 대답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식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45세의 나이에 키 작고 뚱뚱한 체구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죠. 시장에서 7년째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만식은 자신의 구역에 대한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특히 노숙자나 거지들이 자신의 가게 앞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기피한다며 늘 화를 냈어요. 거지 주제에 말대꾸까지 해? 이 동네에서 장사 망치지 말고 당장 꺼져. 오만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철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골목 한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끙, 끙, 약하고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강철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오만식도 그 소리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또 무슨 소리야?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두 사람 모두 시선을 돌렸죠. 골목 구석, 쓰레기통 뒤편에서 작은 생명체가 떨고 있었습니다. 중형견 정도 크기의 개였는데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털은 엉망이었고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말랐습니다. 오만식이 혀를 찼어요. 아, 진짜. 거지도 모자라서 이제 개까지. 야, 그 개도 데리고 가. 손님들 오면 더럽다고 난리 날 거 아니야. 하지만 강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개를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강철수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를 불렀죠. 개는 처음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강철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오만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그 더러운 개 만지지 마.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강철수는 개의 상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뒷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감염된 것 같았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위험할 정도였죠. 강철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인데 이게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개가 강철수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어요.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강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래전 군견 훈련소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눈빛을 가진 개들을 많이 봤었죠. 충성스럽고 순수한, 인간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태풍이라고 부를게. 강철수가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요. 오만식이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아, 정말 미쳤나? 거지 주제에 개까지 키운다고? 둘 다 당장 내 가게 앞에서 꺼져. 강철수는 태풍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개는 아파서 신음소리를 냈지만 강철수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강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오만식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강철수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강철수는 태풍이를 품에 안고 골목을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개까지 돌봐야 한다니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풍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한 살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한 눈빛이요. 강철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일단 태풍이의 상처부터 치료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고 약을 살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만식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침을 뱉었어요. 더러운 것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왜 그 거지가 걔를 그렇게 애처롭게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죠. 뭔 생각을 그렇게 해. 거지면 거지지. 강철수는 태풍이를 품에 안고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임시로 만든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밑 구석진 곳에 판자와 비닐로 만든 작은 공간이었죠. 비바람은 막을 수 있지만 추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곳이었어요. 태풍이를 조심스럽게 누인 강철수는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처가 꽤 깊었고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강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여성이 그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어머, 걔가 다쳤네요. 괜찮으세요? 한미정이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8세의 한미정은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업무차 이 일대를 순찰하던 중이었죠. 강철수는 고개를 들어 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아, 네. 그런데 치료비가. 한미정은 태풍이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이거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동물병원이 있어요. 일단 가보시죠. 강철수는 망설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미정은 강철수의 고민을 눈치챘어요.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셔야 해요. 강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꼭 잘 돌보겠습니다.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한미정은 강철수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철수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요? 태풍이라고 지어줬어요.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이름이네요. 강인해 보여요.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태풍이를 진찰했습니다. 상처가 꽤 깊네요. 감염도 시작됐고요. 항생제 치료와 함께 며칠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입원비까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미정이 나섰습니다. 입원비도 제가 부담할게요. 대신 강철수 씨가 매일 와서 돌봐주세요. 그리고 퇴원 후에는 정말 책임지고 키우셔야 해요. 강철수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태풍이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철수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 태풍이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태풍이도 점차 강철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강철수가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강철수의 손을 하차주기도 했어요. 한미정도 종종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풍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강철수 씨가 정성스럽게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수의사도 감탄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분은 처음 봐요.
태풍이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강철수는 병원에 있는 동안 태풍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태풍이에게 이야기도 해줬죠. 태풍아, 나도 예전에는 개들과 함께 일했었어. 그때가 참 좋았는데. 태풍이는 강철수의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며칠 후 태풍이는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수의사가 강철수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2주일간은 약을 꼬박꼬박 먹여주세요. 그리고 상처 부위가 젖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강철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정이 퇴원비를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강철수 씨, 혹시 일자리에 관심 있으세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청소나 환경 미화 일이에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태풍이 치료비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한미정의 제안에 강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어요. 태풍이를 데리고 나온 강철수는 한강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어요. 태풍이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 긴장하는 듯 했지만 강철수 곁에 있어서인지 금세 안정을 되찾았죠. 강철수는 태풍이를 위해 담요를 깔아줬어요. 태풍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자. 그날 밤 강철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풍이라는 동반자가 생겼고 일자리도 생겼어요.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강철수에게는 큰 의미였죠. 태풍이도 강철수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만식이 다른 상인들과 함께 강철수의 거처를 찾아온 거예요. 아,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그게까지 데리고. 오만식의 목소리가 한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우리 손님들이 그게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당장 다른 데로 가. 강철수는 태풍이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만식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게도 어디 보내든지 해. 태풍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으르렁거리네. 오만식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태풍이는 강철수 앞에 서서 상인들을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낮은 으르렁 소리와 함께 털을 곤두세우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걔가 사람을 무는 거 아니야? 다른 상인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수가 재빨리 태풍이를 진정시켰어요. 태풍아, 괜찮다. 조용히 해. 강철수의 목소리에 태풍이는 조금씩 진정됐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추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아요. 강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만식은 더욱 화가 났어요. 물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으르렁거리고 있잖아. 이런 위험한 개를 여기서 키운다고? 상인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우리 손님들 위험해요. 아이들도 지나다니는데. 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태풍이는 단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줄 몰랐거든요. 정말 순한 아이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한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업무차 이 일대를 순찰하던 중 소란을 듣고 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미정의 차분한 목소리에 상인들이 잠시 말을 멈췄죠. 복지사님, 잘 오셨어요. 오만식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이거지가 여기서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사나운 개를. 오만식이 손가락으로 태풍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미정은 태풍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본 그 온순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태풍이가 왜 이러지? 한미정이 강철수에게 물었어요. 저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은 상황을 파악하고 상인들을 달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개는 등록된 개예요. 주인이 잘 훈련시키고 있고요. 하지만 오만식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훈련이요? 지금 당장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한미정이 태풍이에게 다가갔어요. 신기하게도 태풍이는 한미정 앞에서는 경계를 늦췄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 본 사람이라 그런지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았죠. 봐요, 이렇게 순해요. 한미정이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인들은 의아해했어요. 방금까지 으르렁거리던 개가 갑자기 얌전해진 거였으니까요. 진짜 순하네. 아까는 왜 그랬지?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철수가 설명했어요. 이 아이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온순합니다. 오만식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상인들은 조금씩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한미정이 제안했습니다. 강철수 씨, 태풍이한테 기본 훈련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사회화 훈련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강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동물보호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태풍이 같은 경우에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한미정의 말에 강철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태풍이가 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만식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상가 지역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오만식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글쎄요, 훈련을 받는다면. 걔도 사람처럼 교육받으면 달라지겠죠? 한미정이 상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태풍이가 훈련을 받고 나서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겠어요.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민했어요. 결국 다수의 의견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만식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주일 후에도 말썽 부리면 정말 쫓아낼 거예요. 오만식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돌아갔어요. 강철수는 한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태풍이를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미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부터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으세요. 기본적인 명령어부터 사회화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강철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태풍이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강철수는 태풍이에게 말했습니다. 태풍아,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야. 열심히 배워서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자. 태풍이는 강철수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철수와 태풍이는 동물보호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강철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 훈련이 단순히 태풍이의 사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잊혀진 과거와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서 오세요. 강철수 씨와 태풍이 맞죠? 동물보호센터 훈련사 김도훈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35세의 김도훈은 10년째 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한미정 복지사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어요. 태풍이 상태를 한번 볼까요? 강철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태풍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태풍이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할 뿐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아, 이 아이 상당히 영리해 보이는데요? 김도훈이 태풍이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자세나 걸음걸이를 보니 어디서 기본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태풍이가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 의외였거든요. 김도훈이 태풍이에게 간단한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앉아. 놀랍게도 태풍이는 즉시 앉았어요. 엎드려. 이번에도 태풍이는 명령에 따랐죠. 강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풍이가 이런 걸 할 줄 안다니요. 이상하네요. 기본 명령은 완벽하게 아는데. 김도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시 이전 주인이 있었나요?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장 골목에서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김도훈은 태풍이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체격이나 자세를 보니 특별한 목적으로 훈련받은 것 같은데 혹시 군견이나 경찰견 출신일 수도 있겠네요. 강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군견이라는 말에 무언가 느낌이 왔거든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태풍이의 성향을 파악해 볼게요. 김도훈이 여러 가지 도구를 꺼냈습니다. 공, 로프, 장애물 등 다양한 훈련 도구들이었죠. 태풍이는 그 도구들을 보더니 갑자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장애물을 보자 태풍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김도훈이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태풍이는 저절로 그쪽으로 다가갔죠. 이 아이 정말 특별하네요. 김도훈이 태풍이를 장애물 앞에 세웠습니다. 태풍아, 가볼까? 간단한 신호만 줬는데도 태풍이는 장애물을 능숙하게 통과했어요. 뛰어넘고 기어가고 지그재그로 달리는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강철수는 입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아는 태풍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기, 태풍이가 원래 이럴 줄 알았나요? 김도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고급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군견 수준의 훈련을요. 김도훈의 말에 강철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태풍이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김도훈이 더 복잡한 명령을 내려봤어요. 수색. 태풍이는 주변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 태풍이는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죠. 복귀. 태풍이는 강철수 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대단해요. 이런 명령들은 전문 훈련견만 아는 거거든요. 김도훈이 감탄했습니다. 태풍이는 분명 특별한 이력이 있을 거예요. 강철수는 태풍이를 다시 보았어요. 과연 이 개는 어디서 온 걸까요?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철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풍이의 정체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리고 왜 자신이 태풍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지도 모르겠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은 기분이었죠. 한강변에 도착해서 강철수는 태풍이에게 말했습니다. 태풍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넌 정체가 뭐야? 태풍이는 강철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강철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넓은 훈련장에서 많은 개들과 함께 있는 꿈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 바로 태풍이와 똑같이 생긴 개였죠.
꿈속에서 그 개는 태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강철수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혹시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닐까요? 강철수는 태풍이를 바라봤어요. 태풍이도 깨어 있었는데 마치 강철수의 꿈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철수는 다시 동물보호센터에 갔습니다. 김도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혹시 태풍이 같은 개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전 주인이나 출신을 말이에요. 김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크로칩이나 등록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는 아직 검사를 안 해봤죠? 강철수는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습니다. 태풍이의 정체를 알고 싶으면서도 혹시 태풍이를 잃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마이크로칩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도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강철수를 불렀습니다. 강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태풍이를 빼앗길까봐 불안했거든요. 어떤 결과인가요? 태풍이는 군견훈련소 출신이 맞아요. 등록번호를 보니 3년 전에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기록이 있네요. 김도훈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강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누군가 찾으러 올 가능성은 낮아 보였거든요. 탈락 사유가 뭔가요?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온순해서라고 나와 있네요. 군견으로는 공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였어요. 김도훈의 설명에 강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태풍이의 온순함이 오히려 단점으로 평가받았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도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훈련소 기록을 보니 담당 훈련사 이름이 나와 있는데 혹시 강철수라는 이름 익숙하지 않으세요?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그게 무슨...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훈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태풍이의 담당 훈련사가 강철수 중사로 되어 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혹시 군 복무 경험이 있으세요? 강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군견 훈련소에서의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날까지요. 저는 태풍이가 강철수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강철수는 태풍이를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태풍이가 자신을 알아본 게 아니라 자신이 태풍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전에 군견 훈련사였습니다. 강철수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태풍이를 기억해요. 김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군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풍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개들보다 영리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었죠. 하지만 너무 온순해서 군견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김도훈은 이 놀라운 재회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김도훈이 궁금해했어요. 강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군에서 전역했어요. 그 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 보였죠. 김도훈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태풍이와 강철수의 특별한 인연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태풍이가 왜 그렇게 빨리 적응했는지 알겠네요. 원래 주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군요. 강철수는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태풍이도 강철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둘의 눈빛에는 서로를 알아보는 따뜻함이 있었죠. 태풍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강철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습니다. 이제 훈련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김도훈이 밝게 말했습니다.
태풍이는 이미 강철수 씨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사회와 훈련도 금방 끝날 거예요. 그날부터 강철수와 태풍이의 훈련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강철수가 명령을 내리면 태풍이는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공격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며칠 만에 모든 사회화 과정을 마쳤어요. 한미정이 훈련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태풍이가 정말 특별한 개네요. 강철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풍이를 쓰다듬었어요. 상인들도 태풍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으르렁거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네? 진짜 순하네요. 오만식만 빼고는 모두 태풍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만식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훈련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결국 거지랑 개잖아. 다른 상인들이 오만식을 말렸지만 오만식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한미정이 소개해준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공원과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태풍이도 함께 다닐 수 있었죠. 태풍이는 강철수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거나 가끔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점점 강철수와 태풍이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 정말 성실하네요. 걔도 얌전하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강철수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이 생겼고 태풍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행복도 컸어요. 비록 여전히 한강변의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강철수는 태풍이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태풍아, 우리 많이 달라졌지? 태풍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보자. 하지만 강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들에게 진짜 시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시험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엄마, 저기 강아지다. 7살 이도윤이 신나게 소리치며 태풍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강철수는 깜짝 놀라 태풍이를 잡으려 했지만 태풍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아이를 반겼죠. 어머, 도윤아.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 아이의 어머니가 급히 뒤따라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강철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도윤은 태풍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녕, 강아지야. 이름이 뭐야? 아이의 순수한 웃음에 태풍이도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태풍이라고 해요. 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태풍이? 멋진 이름이네. 이도윤이 태풍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태풍이는 아이의 손길을 좋아하는 듯 가만히 있었죠.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태풍이가 워낙 온순하자 안심했어요. 정말 순한 아이네요. 네, 사람을 무척 좋아해요. 강철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도윤은 태풍이와 금세 친해졌어요. 공원에서 함께 뛰어다니고 공 던지기 놀이도 했죠. 태풍이는 아이가 던진 공을 정확히 물어와서 발 앞에 놓았어요. 우와, 태풍이 정말 똑똑해. 이도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가야 해. 아빠가 기다리신다. 어머니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엄마, 태풍이랑 더 놀고 싶어요. 이도윤이 아쉬워하며 태풍이를 안았습니다. 태풍이도 아이와 헤어지기 아쉬운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내일도 여기 와요. 이도윤이 강철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럴게요. 태풍이도 도윤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철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도윤은 마지막으로 태풍이를 한 번 더 안고 어머니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이도윤은 매일 공원으로 와서 태풍이와 놀았어요. 아이의 순수함과 태풍이의 온순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강철수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도윤의 아버지 이재현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도윤이가 매일 강아지 이야기만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철수는 긴장했어요. 이재현의 옷차림과 분위기로 봐서 꽤 지위가 높은 사람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풍이를 많이 좋아해서. 아, 정말 온순하네요. 이재현이 태풍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태풍이 정말 똑똑해요. 이도윤이 아버지에게 자랑했어요. 앉아, 엎드려, 빙글빙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재현은 아들의 말을 듣고 태풍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철수가 태풍이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태풍이는 완벽하게 수행했죠. 이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정도 훈련은 전문가 수준인데요. 예전에 군견 훈련을 받았어요. 강철수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원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쪽을 바라봤죠. 저기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가 점점 많아지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수는 태풍이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태풍이는 연기 나는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죠. 태풍아, 뭐가 보여? 강철수가 태풍이에게 물었습니다. 태풍이는 연기 나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태풍이가 왜 그러지? 이도윤이 궁금해했어요. 이재현도 태풍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공원 관리사무소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급히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불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풍이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강철수를 잡아당기며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태풍아, 위험해. 가면 안 돼. 하지만 태풍이는 계속 그쪽을 향해 끌어당겼죠. 저기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관리사무소 2층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태풍이가 갑자기 강철수의 손에서 줄을 빼고 달려나갔습니다. 태풍아. 강철수가 급히 뒤따라갔어요. 이재영과 이도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갔죠. 태풍이는 불타는 건물 주변을 빠르게 돌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건물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아이가 있어요. 저기 정말 아이가 있어요. 강철수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태풍이는 이미 건물벽에 앞발을 대고 창문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창문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재현이 급히 휴대폰으로 구조대에 신고했어요. 네, 공원 관리사무소 뒤편이요. 2층 창문에 아이가 갇혀 있어요.
하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불길도 번지고 있었어요. 아빠, 저 아이 어떡해요? 이도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재현도 초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다리나 다른 구조 장비는 보이지 않았죠. 창문까지의 높이는 대략 3m 정도였어요. 그때 태풍이가 갑자기 행동을 바꿨습니다. 창문 밑에서 뱅뱅 돌며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큰 쓰레기통을 발견했죠. 태풍이는 그 쓰레기통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가 뭐라는 거지? 강철수가 의아해했어요. 태풍이는 혼자서는 무거운 쓰레기통을 움직일 수 없어서 강철수를 향해 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철수는 순간 태풍이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아, 쓰레기통을 발판으로 쓰려는 거구나. 강철수가 급히 쓰레기통을 창문 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만으로는 높이가 부족했어요. 여전히 1m 정도가 부족했죠. 태풍이는 쓰레기통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높이 점프했어요. 앞발로 창틀을 간신히 잡았지만 뒷발은 공중에 떠 있었죠. 태풍아, 위험해. 강철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 창틀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문 틈새로 들어갔어요. 창문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죠. 와, 태풍이가 들어갔어요. 이도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재현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말 똑똑한 개네요. 창문 안에서 태풍이의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태풍이가 온순하게 다가오자 조금씩 안정됐어요. 태풍이는 아이 곁에 바짝 붙어서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죠. 태풍아, 아이랑 함께 나와. 강철수가 창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 혼자서는 창문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너무 높았거든요. 태풍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를 등에 태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무서워서 태풍이 등에 올라타지 못했죠. 무서워요. 엄마.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풍이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어요. 아이 앞에 엎드려서 꼬리를 흔들며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하자주며 안심시켰어요. 아이는 점차 태풍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착한 강아지구나. 아이가 태풍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풍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등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아이와 함께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거든요. 태풍이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급히 사다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소방관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안으로도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풍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연기를 막았습니다. 빨리요. 연기가 너무 많아져요. 강철수가 소방관들에게 소리쳤어요. 이재현도 초조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사다리가 창문에 도달했어요. 소방관이 창문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아이는 소방관의 품에 안겨 무사히 구조됐어요. 그 다음은 태풍이 차례였습니다. 소방관이 태풍이를 안으려 했지만 태풍이는 스스로 창문으로 나왔어요.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태풍아. 강철수가 태풍이를 꽉 안았습니다.
태풍이는 피곤한 듯 헥헥거렸지만 꼬리는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무사히 아이를 구한 것이 기쁜 것 같았죠. 구조된 아이는 어머니와 재회했어요. 우리 딸아, 괜찮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연기를 조금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소방관이 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개네요. 이 개가 없었다면 아이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창문 위치도 찾아내고 직접 구조까지 도왔고요. 강철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태풍이를 쓰다듬었어요. 이재현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태풍이는 영웅이에요. 이도윤도 태풍이를 안으며 소리쳤어요. 태풍이 최고야. 진짜 영웅이야.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똑똑한 개다. 영웅견이네. 태풍이는 갑자기 유명해진 것 같았어요. 기자님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공원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태풍이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된 거였어요. 강철수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태풍이는 의외로 차분했죠. 태풍이와 강철수 씨, 어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철수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풍이가 먼저 위험을 감지했어요. 저는 따라간 것뿐입니다. 이재현도 기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제 아들이 평소에 태풍이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태풍이는 진정한 영웅견이에요. 이재현의 말에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죠. 구조된 아이의 어머니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태풍이가 우리 딸을 구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태풍이의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웅견 태풍이 기적 같은 구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죠. 사람들은 태풍이의 용감함과 지혜로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오만식은 뉴스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뭐, 저 거지가 영웅이라고? 운 좋게 한번 잘한 게 뭐 대수라고. 오만식은 여전히 강철수와 태풍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이재현의 비서였습니다. 강철수 씨 맞으시죠? 사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철수는 당황했어요. 저를요? 무슨 일로? 자세한 이야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태풍이와 함께 차에 탄 강철수는 긴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태풍이는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아는 것 같았죠. 차는 도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라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이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철수 씨. 이재현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웅 태풍이도. 태풍이는 이재현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이미 친숙한 사이였거든요. 먼저 정식으로 소개드릴게요. 이재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종합건설 회장 이재현입니다. 강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종합건설은 국내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였거든요. 회장님이시라고요? 강철수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태풍이가 구한 아이는 제 외조카예요. 이재연의 설명에 강철수는 더욱 놀랐어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던 거죠. 태풍이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재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며칠 동안 강철수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재연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군견 훈련사로 15년간 복무하셨고 많은 공을 세우셨더군요. 그런데 왜 지금? 강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훈련 중에 제 실수로 군견 한 마리가 크게 다쳤거든요. 그 일로 책임을 지고 전역했습니다. 이재연은 조용히 강철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에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고 집도 잃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서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풍이가 강철수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했어요. 이재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어제 태풍이와 함께한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강철수 씨는 진정한 게 전문가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이재연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회사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 훈련소와 펜션을 결합한 복합시설이죠. 강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의 총책임자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재연의 제안에 강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꿈만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물론 태풍이도 함께 일하게 될 거고요. 급여나 처우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재연이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했어요. 숙소도 제공되고 태풍이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된다고 했죠. 강철수는 태풍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괜찮다, 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될까요?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태풍이와 강철수 씨를 보고 확신했어요. 진정한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이죠. 이재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도 강철수 씨와 태풍이를 정말 좋아해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태풍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수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재연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강철수는 태풍이와 함께 한강변을 마지막으로 산책했습니다. 태풍아, 우리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태풍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한편 오만식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대기업 회장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온 거였어요. 뭐, 저거지가? 오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후 강철수와 태풍이는 새로운 훈련소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현대식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어요. 이도윤도 자주 놀러와서 태풍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태풍이 삼촌, 오늘도 같이 놀아요. 이도윤이 신나게 달려와 태풍이를 안았습니다. 강철수는 이제 삼촌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태풍이는 훈련소에서 다른 개들을 가르치는 조교 역할도 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성격이 온순해서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강철수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많은 개들을 훈련시켰죠. 1년 후 강철수와 태풍이의 훈련소는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문제견들이 찾아왔고 모두 훌륭하게 변화시켰어요. 언론에서도 기적의 훈련사라고 불렀죠. 어느 날 한미정이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미정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것은 한미정 씨 덕분이에요. 강철수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강철수 씨와 태풍이의 인연이 만든 기적이에요. 한미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태풍이도 한미정을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죠. 그날 저녁 강철수는 태풍이와 함께 훈련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풍아, 우리 정말 행복하지? 태풍이는 강철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두 친구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려진 개와 무너진 인생을 가진 남자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진정한 인연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강철수와 태풍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두 친구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